안녕하세요. 드디어 에어플로우 3.0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섹션 19 부분 추가가 되었고요. 섹션 19에서는 에어플로우 3.0에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거나 추가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에어플로우 3.0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퀵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에어플로우 3.0이 25년 4월에 릴리즈 됐어요. 자, 에어플로우 2.0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등장했었는데 지금 5년 만에 3.0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5년 만에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에어플로우 2.10 버전까지 업데이트 내용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이랑 이번에 등장한 3.0이랑 같이 놓고 보면 에어플로우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10 버전까지는 클라우드 시스템과의 연동 그리고 데이터셋의 기능 강화 같은 것들이 메인이었다는데 3.0을 내놓으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머신러닝이나 생성형 AI, 요즘에 레그 시스템 구축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데 에어플로우를 연동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용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스케줄링 방식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의 확장성 개선이 좀 있었습니다.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UI도 많이 바뀌었어요. UI가 처음 쓰면 약간 헷갈릴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었고 물론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바뀐 내용들이 더 많지만 그것들 다 알아볼 거예요.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벤트 드리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셋 기능을 써봤으면 좀 익숙할 수 있는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도 덱 스케줄링을 할 수 있죠. 그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건데 다만 그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왓츠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왓처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왓츠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큐 메시지를 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큐 메시지는 AWS의 SQS 아니면 카프카 같은 그런 큐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그 큐 시스템에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와칭해서 대기 스케줄링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기능이 왜 도입되었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요즘에 머신러닝이나 생성형 AI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에어플로우와 연동해서 쓰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플로우와 연동했을 때 살짝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외부 시스템이 에어플로우의 덱을 호출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CLI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REST API를 호출하거나 해서 에어플로우의 덱을 명시적으로 스케줄링 해줘야 도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큐에다가 어떤 메시지만 들어오면 그걸 알아서 감지해서 덱이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에 사용자 질의 메시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자, 사용자 질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카프카 큐에다가 넣어놓으면 그거를 감지해서 알아서 덱이 스케줄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카프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버전이 올라가면 카프카 지원이 될 텐데 아직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새로운 아키텍처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뉴 아키텍처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원래는 메타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스케줄러나 워커나 웹서버나 다 같이 메타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그런 구조로 수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API 서버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는 API 서버를 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물론 스케줄러는 직접 DB에 접속을 하지만 스케줄러를 제외한 나머지 워커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은 다 API 서버를 타고 DB에 접속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엣지 이스큐터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엣지 이스큐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부분은 UI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UI 현대화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리액트 기반의 패스트 API를 도입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PI 서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패스트 API를 도입을 했고 그 외에도 UI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0 버전까지 쓰다가 3.0을 처음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 만큼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물론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UI 바뀐 거를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UI에 어떤 사항들이 바뀌었는지 바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덱 번들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덱 번들은 원래는 덱 폴더가 하나였어요. 환경 변수 덱스 언더바 폴더라고 되어 있는 그 환경 변수가 지정하는 디렉토리 하나만 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디렉토리를 덱 폴더로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GitHub에 있는 레퍼지토리를 바라보고 덱 디렉토리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챕터 3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덱 버저닝 기능이 생겼습니다. 에어플로우 안에서 자체적으로 덱에 대한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서 어셋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어셋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뀐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생겼어요. 데코레이터도 하나 생겼어요. 어셋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피그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많이는 보진 않을 거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터벌 파라미터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데이터 인터벌 스타트랑 엔드 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고, 요 두 가지 파라미터가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인터벌 에 대한 변화가 조금 생겼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6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아키텍처 변화에 대해서는 19.7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는 19.8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